2021년 공인회계사 경제원론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저량 변수는 경제학의 변수는 크게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량 변수는 플로우 베리어블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지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시점 이전까지의 유량 변수가 누적된 결과가 바로 저량 변수가 되겠습니다. 유량 변수의 예로는 소득, 소비, 투자 같이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것들이 있고요. 저량 변수는 역시 정의 그대로 일정 시점에 측정되는 지표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은 유량인데 소득이 모인 재산은 저량이 되겠고요. 다음 재정 적자는 유량인데 재정 적자의 누적액인 정부 부채는 저량이 되겠습니다. 또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유량인데 외환보유고는 저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보기에서 살펴보면 소비와 저축 그리고 국내 총생산 그 다음 감가상각은 유량 변수에 해당하고요. 외환보유고가 저량 변수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소득 20으로 X제와 Y제만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있다. 이 소비자가 X제와 Y제 가격을 각각 1로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X제를 10단 이상 구입하는 경우 구입한 X 전체에 대해서 가격을 0.5로 할인해주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X제를 10단위 미만 구입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10단위부터 행사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입한 X제 전체라고 그랬으니까 10단위 이상 구매하는 건뿐만이 아니라 10단위까지 구매한 것도 모두 가격을 0.5로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늘어난 예산 집합의 면적은 예산 집합의 식을 먼저 적어보면 X제 가격 곱하기 X제 수량 더하기 Y제 가격 곱하기 Y제 수량이 소득과 같다죠. 최초에는 X제와 Y제 가격이 각각 1이었고 소득이 20이었으니까 X 더하기 Y는 20이 할인 행사 전에 원래 예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X제를 10단 이상 구입하는 경우에 구입한 X제 전체에 대해서 가격을 0.5로 할인해 준다고 했으니까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0.5만큼 가격을 보조해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20에서 X제 수량의 0.5를 곱한 만큼을 소득에 더해주면 이것이 할인 행사 적용 시의 예산 제약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10개 미만인 경우와 10개 이상인 경우로 식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 그래프에 보시면 최초의 예산 제약선인 X 더하기 Y는 20이라는 선이 있고요. 이것이 X제를 10개 이상 구매할 경우에 할인이 들어가서 일단 10개까지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 0.5만큼씩 할인을 해주니까 5만큼의 소득이 더 늘어난 효과가 되고요. 그래서 10,15의 점에서 X제 가격이 10개 이상 구매할 때 0.5로 할인이 된 효과가 나니까 0.5의 기울기로 직선을 그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예산 집합보다 이 빨간색 빗금친 부분만큼의 면적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전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는 것을 삼각형의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175가 늘어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소득 M으로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어느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X 더하기 Y 선형 효용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X제 가격은 P, Y제 가격은 1이다. 이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할 때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이 문제의 효용함수는 선형 효용함수인데 효용함수가 선형인 효용함수일 때는 내부에 뿐만 아니라 코너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MRS와 가격 비율이 같다는 식으로만 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X제 가격 P와 Y제 가격 1일 간의 관계에 따라서 가격 비율이 변함에 따라서
이 선형 효용 함수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어느 점인지를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y제의 가격 1을 중심으로 해서 x제의 가격 p가 1보다 큰 경우, 1과 같은 경우, 그리고 0에서 1 사이인 경우로 나눠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산 제약식은 px 더하기 y는 m인데, 일단 세 가지 경우 모두 예산 제약식을 그래프에 그려보면 y는 x가 0일 때 y는 m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y가 0일 때 x는 p분의 m이죠. p분의 m은 지금 m은 주어졌다고 했지만 p가 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분의 m이 p 값의 변화에 따라서 이동하게 되고, 그래서 p가 1보다 큰 경우에는 p가 커질수록 원점의 x절편이 가까워지게 되고요. p가 작아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는 예산선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빨간색 선은 무차별 곡선인데 선형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y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u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각각의 경우에 그려져 있고요. 먼저 첫 번째 경우를 보면 p가 1보다 큰 경우에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기 때문에 이 소비자는 y는 m이라는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p가 1일 때는 예산선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예산선 선상에서 모두 효용 극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격 p가 0에서 1 사이일 경우에는 이제는 무차별 곡선이 오히려 가파르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x절편인 p분의 m에서 효용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 다음 각각의 경우의 효용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금 첫 번째 경우는 y만 소비하게 되죠. m이라는 곳에서 소비하게 되니까 u는 y인데 이것이 m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는 이 경우에는 p가 1이니까 예산 제약식이 x 더하기 y는 m으로 바뀌고, 그리고 효용 함수는 u는 x 더하기 y니까 이것도 역시 효용이 m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x제만을 소비하게 되는데 y가 0이고 px는 m으로 예산선이 변화하게 되니까 x는 p분의 m이죠. 그래서 효용은 p분의 m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p가 이러한 조건을 가질 때 항상 효용이 m에서 극대화가 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의 경우는 p가 0에서 1 사이로 변함에 따라서 극대화되는 효용값이 p분의 m이니까 이것은 변동하게 됩니다. p가 하락함에 따라서 극대화되는 효용은 증가하게 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p가 하락하면 효용은 항상 증가한다. 세 가지 경우 중에 세 번째 경우만 p가 하락할 때 효용이 증가했죠.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서는 효용이 m으로 일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틀렸고요. 효용의 변화율은 소득 m의 변화율과 같다. 각각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효용이 결국 m이죠. 그래서 m이 변화할 때 효용이 변화하는 변화율이 같게 되고요. 그런데 세 번째 경우도 보면 p분의 m이지만 역시 m이 변화할 때 효용이 동일한 변화율로 변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는 2에서 0점으로 가격이 하락할 때 x에 대해서 대체 효과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경우에서 갑자기 세 번째 경우로 가격이 하락을 할 때 x제의 소비량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때 대체 효과만 발생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가격 효과가 발생하는데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달을 풀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최초의 p가 2일 때 예산선은 y절편이 m이고 x절편이 p분의 m이니까 2분의 m인 점을 지나는 예산선이 되고요. 그리고 가격 p가 0.5로 하락하면 p분의 m은 2m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완만한 예산선이 가격이 0.5로 하락했을 때 예산선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격이 2일 때 이 소비자는 이 노란 점에서 효용을 IC0라는 무차별 곡선이 만나면서 극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X의 가격이 0.5로 하락을 하게 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 1보다 예산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되니까 효용 극대화점은 이 X 절편인 2m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가격이 2일 때는 X제의 소비량이 0이었는데 가격이 0.5로 하락하면 소비량이 2m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2m이 바로 가격 효과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쪼개보면 대체 효과라고 하는 것은 효용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상대 가격만 변했을 때의 소비량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IC0라는 최초의 무차별 곡선을 유지한 채로 가격선만 완만하게 바꿔보면 이 파란색 예산선이 되고 그것이 무차별 곡선과 만나는 점이 바로 X절편 M인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M으로 변한 이 부분이 X의 가격의 대체 효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 소득 효과는 나머지 부분 2M과 M의 차이인 M이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실질 소득이 변했을 때의 소비량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 차이가 바로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기 다에서 보면 P가 2에서 0.5로 하락하면 X에 대해서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모두 발생하죠. 그런데 대체 효과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보기 다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나를 택하고 있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며 소득이 1인 어떤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Y로 주어져 있다. X제의 가격은 P, Y제의 가격은 1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지금 효용함수를 보면 X와 Y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Y는 선형인데 X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해서 비선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준선형 효용함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 이 소비자에게 X제는 비재화이다. 비재화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할수록 효용이 감소하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즉, 한 개 효용이 0보다 작은 재화를 비재화라고 하는데 효용함수에서 X제의 한 개 효용을 구해보면 되겠죠.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은 X제곱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0보다 크죠. X의 한 개 효용이 0보다 크니까 X제는 비재화가 아니라 재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2번 Y값이 같다면 한계 대체율은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한계 대체율은 X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제의 한계 효용이죠. X의 한계 효용은 X제곱분의 1이었고요. Y제 한계 효용은 효용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나오죠. 그러면 한계 대체율 역시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Y값이 같다면 한계 대체율은 X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X값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있죠. X가 커지면 한계 대체율은 작아지고요. X가 작아지면 한계 대체율은 커지게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보기 3번에서 5번을 풀기 위해서 문제에서 주어진 준선형 효용함수와 그리고 예산 제약식을 설정할 수 있는 이 조건들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진 준선형 효용함수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예산 제약식은 X제 가격이 P고 Y제 가격은 1이면서 소득이 1이니까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목적함수는 이변수 함수이므로 우리는 X에 관한 함수로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예산 제약식을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목적함수에 있는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은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Y가 사라지면서 X와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이죠. 그래서 Y가 사라지면서 이와 같은 X의 범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목적함수를 일변수 함수로 단순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x제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x제에 관한 함수인 효용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것은 한 개의 효용을 의미하고요. 한 개의 효용은 계산을 하면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p가 됩니다. 이것은 아래 그림에서처럼 x와 한 개의 효용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직각삼곡선의 모습이 되고요. 즉 x에 관한 감수함수가 됩니다. 그리고 x절편은 이것이 0일 때의 값이니까 루트 p분의 1이 되고요. 이제 이 소비자는 이 x제를 소비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한 개 효용이 체감하는 상황에서 한 개 효용이 양수를 유지하는 한 소비량을 계속 증가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되는 점이 이 루트 p분의 1인데, 그런데 우리가 변형한 효용 극대화 식에서 x제에 관한 범위가 있었죠. 이 한 개 효용 함수는 x제에 관한 감수 함수인데, 만약 x가 최대값인 p분의 1이 돼도 이것이 0보다 큰 구간이라면, 즉 이 p분의 1이라는 점이 루트 p분의 1보다 왼쪽에 같거나 왼쪽에 있다면 이 소비자는 모든 소득을 x제의 소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경우인데요. 즉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인 p분의 1이 한 개의 효용 함수에서 x절편 값인 루트 p분의 1보다 좌측에 있다면, 이것은 정리하면 p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이고요. 이 경우에는 이 소비자는 모든 소득을 x제의 소비에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제약식에서 x의 가격 곱하기 x, 즉 x에 관한 지출이 소득 1과 같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조건 하에서 가격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하에서 x제의 수요함수가 됩니다. x는 p분의 1이 바로 수요함수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한 개 효용 함수에서 x 절편 값이 x의 범위 값인 0과 p분의 1 사이에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즉 p분의 1보다 루트 p분의 1이 작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p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범위가 되는데, 이때는 이 소비자는 한 개 효용이 0인 점까지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x가 루트 p분의 1인 점까지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이때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p의 범위에 따라서 x제의 수요함수가 갖는 형태가 이렇게 도출이 됐고요. 이것을 오른쪽에 x와 x제의 가격인 p 평면에 그려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즉 p가 1인점이 기준점이죠. p가 1인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는 x는 p분의 1이라는 수요함수를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p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는 x는 루트 p분의 1이라는 수요함수를 갖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도출한 x제의 수요함수, 수요곡선을 가지고 보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보기로 돌아와서 3번부터 보겠습니다. x제 수요곡선에 수평인 부분이 존재한다. 지금 x제 수요곡선은 이 45도 선상을 기준으로 해서 양측에 p분의 1과 루트 p분의 1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수요곡선에 수평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죠. 다 이렇게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갖는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보기고요. 4번 x제 수요곡선은 45도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이 45도 선을 기준으로 해서 각각 p분의 1과 루트 p분의 1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서로 대칭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5번 x제에 대한 지출이 극대화되는 가격이 여러 개 존재한다. 이 소비자의 소득은 1이죠. 그래서 x제에 대한 지출이 극대화되는 곳은 모든 소득을 다 x제의 지출에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 p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즉 p 곱하기 x가 소득 1인 조건을 만족하는 수요 함수를 의미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x는 p분의 1이라는 이 수요 함수, p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서 모두 x제에 대한 지출이 극대화되고 있죠.
이 가격이 무수히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소득 20으로 x제와 y제만을 소비하여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가 루트 xy로 주어져 있습니다. x제, y제 가격은 원래 각각 1이었는데 가격 인상으로 2와 8이 되었습니다. 가격 인상 후 이 소비자가 원래의 효용 수준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소득 증가분의 최소값은, 먼저 이 소비자의 최초 효용 극대화 수준을 알아보면 목적 함수가 있고요. 제약 조건은 x제, y제 가격이 모두 1이니까 x 더하기 y는 소득 20이 되고요. 그러면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에 의해서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을 같게 하면 y는 x라는 조건이 도출이 됩니다. 이것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을 하면 x, y 모두 10이 되고요. 얘를 이제 효용 함수에 대입을 하면 최초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효용 수준은 10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x제와 y제 가격이 2와 8로 인상이 되었을 때 기존의 효용 수준, 즉 이 10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 증가분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보상 수요 함수를 도출한 다음 지출 함수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상 수요 함수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효용이 일정한 수준에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한 효용 함수로서 지출 극소화 문제에서 도출한 수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함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주어진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뜻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지출 극소화 문제의 목적 함수인 지출 함수에 보상 수요 함수를 대입해서 도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출 극소화 문제를 통해서 보상 수요 함수를 먼저 도출해 보겠습니다. 목적 함수는 지출 함수, 결국 이게 예산 제약식과 같습니다. px 곱하기 x 더하기 py 곱하기 y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제약은 효용 함수가 되겠죠. 보상 수요 함수는 효용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도출하는 함수니까, 즉 효용이 일정한 가운데 지출을 극소화하는 문제를 푼 해가 보상 수요 함수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보통 수요 함수를 도출하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때에 효용 극대화 1개 조건과 똑같은 조건이 지출 극소화의 1개 조건이 됩니다. 즉 가격 비율과 한계 대체율이 일치하는 이 조건이 1개 조건이 되고요. 이것을 y를 소거해 주기 위해서 정리를 하면 y는 py분의 px 곱하기 x가 되고요. 얘를 제약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요. 이것을 x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바로 이것이 보상 수요 함수가 되는 것입니다. y도 x의 보상 수요 함수를 이 관계식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그 함수 안을 보시면 일정한 효용을 유지하는 가운데 가격 조건에 따라서 수요하는 양을 나타내는 함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보면 x의 가격이 상승하면 x의 수요는 하락하는 식으로 해서 수요의 법칙이 성립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구한 보상 수요 함수를 우리의 목적 함수식인 지출식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렇게 돼서 정리를 하면 이것이 바로 지출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효용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을 뜻하는 함수가 됩니다. 최초에 가격이 x와 y 모두 1이었고 그리고 극대화된 효용 값은 1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출 함수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20이 나오고요. 이것은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최초의 소득 20과 일치함을 알 수가 있죠. 이제 가격이 2와 8로 인상되었을 때 최소한의 지출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효용은 그대로 원래 효용 수준을 누려야 되니까 10으로 두고 가격만 2와 8로 변환을 해주면 되겠죠. 이것을 지출 함수에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지출이 80이 됩니다. 즉 가격이 변화한 이후에 기존과 동일한 효용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이 소비자는 소득이 80이 최소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의 소득 20에서 소득 증가분의 최소값은 80과 20의 차이인 60이 되겠죠. 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